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국회 본회의 충돌. 어제 국가인권위원 선출을 둘러싸고 여야가 크게 부딪혔어요. 네. 어제 본회의가 있었는데 여야가 각각 한 명씩 국가인권위원을 추천해서 선출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여당이 추천한 후보는 부결, 즉 선출이 안 됐고요. 야당이 추천한 후보는 가결, 즉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이게 한 명씩 올리는 거니까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해가지고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쪽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그래서 본회의가 정해도 되고 또 여야가 서로를 사기꾼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큰 소리가 난 거죠. 네,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라고 한 후보는 한석훈 국가인권위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2021년부터 인권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숙진 전 여가부 차관을 추천을 했고요. 근데 한석훈 후보는 반대 173명으로 부결이 됐고요. 이거는 결국에는 의석 구조를 보면 민주당에서 주로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항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15분간 정회가 됐고요. 국민의힘 주장은 사전에 원내 지도부 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선출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뒤집었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네. 다시 본회의가 열렸을 때 배준영 수석, 그러니까 협상 실무자죠, 국민의힘 담당자인데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박성준 수석이랑 선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뭐 이제 사기가 요즘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 사기꾼 뭐 이렇게 외치는 소리까지 있고 막 그랬어요. 네, 의원들이 막 소리를 예, 질렀어요. 예. 대통령실 입장도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역시 좀 격앙된 반응이었는데,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뭐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도 반박을 했거든요. 민주당의 입장은 우리는 의원들 자유의지에 맡겨가지고 자율투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러면 박성준 수석이랑 얘기한 거는 그냥 논의였을 뿐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 협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인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유투표로 바꿨다라는 거고, 예. 이 국가 인권을 책임지는 자리에 이 사람은 마땅하지 않다, 그런 경고를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인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반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뭐 자유 의지죠,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은 애초에 합의했다는 그 부분에서는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민주당 쪽에 좀 물어보니까 예. 합의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아,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군요. 조금 한쪽은 다를 수 합의라고 있는 하는 거고 거고. 한쪽은 아니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다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보자면은 원래 한 명씩 해주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걸 뒤집은 건 맞는데, 민주당 입장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바뀌었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실효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면은 저도 이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이 이걸 뭐 거부를 할지,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네. 아니면 뭐 기존의 여당 인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예, 예.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을 보내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한석훈 위원은 연임을 시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부결이 됐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한석훈 위원이 그냥 쭉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협의를 했는데 뭔가 이게 깨졌다,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변수는 의원총회에서 뭐 합의가 정확하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금 입장이 갈리긴 하지만 하여튼 거기서 수석들끼리 했던 이야기가 바뀐 거군요. 네, 서미화 의원이 이 사람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민주당 안에서 한 거죠. 보통 본회의 하기 전에 의원총회를 각 당에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제정을 반대한 인물이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도 반대했다. 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조치도 기각시켰다.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거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보자라면 원내 지도부 간의 협의는 맞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서미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의원들이 막 반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떻게 그런 사람 임명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됐을 때 적어도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는
이걸 제지는 안 한 거죠. 아. 우리 협의했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은 것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보니까 분노의 방향이 크게 두 곳인데 일단 당연히 야당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어요. 지금 무쟁점 법안 처리하자고 하고 뒤통수를 때리느냐 이런 반응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좀 연결해서 볼 거는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민주당은 할 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즉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서 당도 좀 많이 동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극렬 대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정도 상황이면은 어떤 합의도 없다라고 앞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연말에 예산 합의도 안 될 거다. 즉 그러면은 그냥 정부안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좀 가시밭길이 더 심해지는 지금보다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언뜻 듣기에는 인권위원 선출이 뭐 그렇게 큰 이슈야 할지 모르겠지만 요거 하나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합의라는 거, 여야 합의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어긋날 수도 있다 이런 근데 얘기군요.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보는 거고요. 음. 나머지 비판의 또 하나의 지점은 원내 지도부 무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 그래요. 어제 의원총회가 다시 있었거든요. 네. 국민의힘에서 네. 의원 3-4명이 나와가지고 원내 지도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사과도 받아야 되고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라고 하고요. 좀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는 이런 지적이 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뒤집혔다라고 하면은 이런 상황도 당연히 대비를 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상에 넣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야당 원내 지도부랑 전혀 소통이 안 되니까 의총에서 바뀌는 분위기 정도는 보통은 협상 대상자니까 귀뜸을 해줄 거라는 네, 거예요. 이렇게 네. 우리 이렇게 협의했는데 네, 그렇죠. 분위기가 좀 달라졌는데 이런 얘기 의총해 좀 보니까 얘기가 달라요. 그런 이렇게. 정도는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정도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제 큰 어떤 소란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다시 표결했던 법안들은 전부 부결이 됐죠? 네, 방송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이렇게 6개의 법안이 모두 최종 부결 처리를 했고요. 이게 부결 처리된 다음에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본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네, 네. 자, 김준일 평론가. 네. 어제 본회의에서는 어디에 주목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앞서 얘기한 거 좀 간단히 논평을 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합의가 이제 관례 관행적으로 됐던 건데 지금 얼마나 이게 지금 꽉 막혀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를 지금 기각을 하고 반대를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면 최상병 특검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박정훈 대령이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지금 처벌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을 이거를 합의해 주는 게 민주당의 어떤 지금 스탠스에 맞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의원총회에서 터져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합의를 어쨌든 여야 대표 간에 했었으니까 대표로 나왔던 사람들끼리 다시 가서 우리 의원총회 보니까 이렇게 상황이 달라졌어요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매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미 민주당의 이제 전체적인 기류는 그러니까 부적격자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이를테면 반노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동부 장관으로 쓰고 인권위원장도 반인권적인 생각을 사람은 뭐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켜켜이 쌓여 있으니 이런 부적격한 인사는 바로잡겠다라고 이제 한 거고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이러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냐 뭐 이런 거 합의를 하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전국 상황이 대치 국면이고 꽉 막혀 있는지 앞으로 또 이제 잘 안 될 거를 이제 뭐 예고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그나마 이제 조금 뭐 합의를 본 거는 뭐 소위 말하는 민생법안 한 70개 정도가 통과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네. 디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는 것을 이제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법 뭐 개정안이라든지 네. 특례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아휴직 기간 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하는 남녀 고용평등법 뭐 이런 개정안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그나마 이런 것도 이제 다 파행돼서 안 통과되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 이제 21번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 다시 부결됐어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눈은 이번이 아니라 뭐 방송사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이쪽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 어떻게 할 거냐. 그 지금 국회에서 본회의에 추석 끝나자마자 본회의에 통과된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지역화폐법 이거 3개. 이거는 아직 대통령이 아직 국회에 다시 재송부를 안 했거든요. 아직 뭐 거부권을 제2요구권을 행사할 건 확실한데 10월 4일까지예요. 기한이. 예. 그래서 민주당 입장은 만약에 9월 30일 날 국회에 이송되면은 10월 4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재의결하고
10월 4일에 이송되면은 10월 5일에 다음 날 바로 이제 뭐 해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라는 건데 이게 약간 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왜냐하면 왜 이렇게 하냐면은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기 때문에 그 전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변수들이 좀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그 이 씨. 그러니까 그 지금 얘기가 나오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A, B, C, D, E 씨 지금 폭로자 있잖아요. 지금 모든 이 녹취의 제공자, 제공처인 그 폭로자. 예. 지금 10월 10일에 국정감사 지금 증인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지금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육성이 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분위기를 확 타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거 시점 이후로 하는 건 어떠냐. 그리고 10월 16일이 보궐선거다 보니까 여러모로 뭐 이제 정치적 셈법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근데 다만 이게 국정감사하면은 이게 그 해당 기관에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지방에 내려가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본회의 사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안 여는데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때가 특히 분수라고 국힘이 특히 이제 흔들리고 있다 의원들이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 우리가 뒤치다거리 해야 되냐 이런 내부 분위기도 있어서 조금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협의를 깨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헌법재판관 같은 것들도 임명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 예전에 설명을 해드리면서 예. 그 헌재 무력화 뭐 이런 시나리오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돼가지고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상황들까지 좀 염두에 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가죠. 명품백 검찰총장 보고. 검찰 수사팀이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총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두 사람 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최재형 목사 두 사람 다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보고했다 이거죠. 네.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김 여사는 기소하지 마. 최 목사는 기소해. 이거였는데 수심위가 근데 각각 다른 수심인 거죠? 네, 서로 다르죠. 예. 그랬는데 어쨌든 검찰은 둘 다 불기소로 보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수사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불기소해야 된다. 즉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된다. 이게 수사팀의 결론을 전달한 거고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최 목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을 하지만 기소는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포석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해라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기소하라는 권고를 따르지 않은 전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즉 중간적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절충안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즉 싹 불기소는 아니지만 지금 기소하는 것도 아닌 기소유예라는 걸 택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네, 이런 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이 다음 주쯤에 최종 처분을 내릴 예정이에요. 그래요. 근데 좀 국민의힘 분위기가 점차 좀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이제 용산하고 국민의힘 다 고루 취재를 해봤을 때 지금 여당이 특히 굉장히 답답해하는데요. 이게 어떤 얘기들이냐면 예. 일단 여당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소위 실드를 치기 위해서 나오는 의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 그런 목소리가. 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서 하는 의원들 숫자도 사실 줄어들고 실제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럼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 여론이 안 좋은 게 기본적으로 크고 그러니까 예전에 필리버스터 때도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안 나섰던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당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산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당장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4,700만 원을 붙였다더라. 그게 김건희 여사가 손실봤다고 하는 4,700만 원하고 일치하더라. 검찰이 그거 가지고 질의했다더라. 이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현실적으로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기란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섣불리 이른바 쉴드를 쳤다가 나중에 사실관계 틀려버리면 이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못 나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여당 입장에서 불만은 뭐냐면 그러면은 용산이 해줘야 되는데 용산은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 의원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용산이 김 여사 문제를 컨트롤할 수가 없지 않냐. 용산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 용산 내부에서도 김 여사한테 팩트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대응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불만들이 있으니까 여당 안에서 이 리스크가 점점 커진다고 보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겁니다. 자, 정리를 좀 하나하나 해보죠. 우선 김준일 평론가. 예. 심우정 검찰총장, 신임 검찰총장의 첫 번째 고비가 됐어요. 어떤 선택하게 될까요? 기소냐 불기소냐. 이거는 불기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제 최재형 수심이의 권고를 따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재판이 앞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매번 관련 증거가 공개되고 또 언론에 생중계되고 언론 보도 쏟아질 텐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기소된 거나 마찬가지 효과예요. 사실상 계속 재소환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한번 두드려 맞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묻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아, 이거는 이제 묻어버린다고 이제 섣불리 그 사람의 상황을 뭐 단정할 수는 그러니까 없지만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잡해.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15번 지금까지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불기소하라고 4번을 불기소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그걸 뒤집고 기소한 적은 있는데 예. 기소하라고 했는데 불기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소 자체가 유죄는 아니잖아요. 예. 기소라는 건 이 건 정도는 재판 한번 받아봐야겠는데요 라는 거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 한번 받아보자는 것에 대해서 안 돼요 이러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사심의위원회 8대7로 이제 나왔을 때 사실은 이거의 논의를 이렇게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끈 게 그 TV조선의 보도에 따르면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 검사 출신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5%의 가능성만 있어도 기소해야지 무슨 얘기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지고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심의위원 중에 그게 검찰이 원래 기소하라고 있는 게 이제 검찰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계속 생중계됐고요.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불기소로 하면은 이게 논란이 끝나느냐? 그러면은 항고합니다. 이제. 왜 이거 불기소했느냐 항고, 재항고, 재정 신청 뭐 이런 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이제 봐주는 거 아니냐 결국은 뭐 최재형을 기소 불기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김건희 이제 봐주는 거 아니냐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건 다 검찰이 다 자초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빨리 원칙대로 사건을 병합해서 처리하지도 않고 특히 이제 별건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고발이 된 지 2020년 4월인데 네. 중앙지검장이 이제 5명 됐어요. 그동안 4번이 바뀌었습니다. 담당 부장검사도 4명이 바뀌었는데 기소 여부조차 판단 못하니까 이미 불신이 이미 쌓인 뭐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진 것 같고 어제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소위 말하는 MBS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죠.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탠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5%, 네. 반대한다는 응답이 24%예요. 네. 근데 눈에 띄는 게 보수층에서도 찬성이 47, 반대 45로 더 높았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만찬을 끝낸 국민의힘 지도부 친한계와 친윤계가 이 상황에 대응을 놓고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거잖아요. 이거 대국민 사과하고 털고 가야 된다라는 친한계와 그렇게 되면은 사사건건 다 사과할 거냐? 이건 지금 정치적으로 맞는 판단 아니다라는 친윤계의 의견 갈등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정도로 사실 예측 좀 불가능성인데 지금 어쨌든 동반 하락하고 이 MBS 조사도 이 현 정권 들어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25% 나왔는데 역대 최저치예요. MBS 조사로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락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계속 비방전만 조금 이어지고 있어서 국민의힘 분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네. 거 그냥 간단히 답변드리면 예. 사과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용산의 기본적인 판단은 지난번에 예전에 뭐 학력 조작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을 때 네네. 사과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지지율 더 빠졌다고 보거든요. 대선 당시 네, 그 지지율이- 까만 넥타이 메고 사과했던 그 장면. 지지율이 더 빠진다고 보고 오히려 더 물어뜯는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과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오늘 성일종 의원 인터뷰 있거든요. 거기서 좀 짚어보기로 하고 세 번째 이슈 넘어갈까요? 북한 7차 핵실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국정원으로부터 나온 얘기죠. 네,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정보위원들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네.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 전이나 후에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국정원이 예측을 했고요. 즉 이 얘기는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고 후에 할 수도 있는데
다만 무게는 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이 있잖아요. 뭐 인공위성 발사, ICBM 발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다가 대선 이후에는 아마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자원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도 보고를 했는데 플루토늄 70kg, 그다음에 우라늄 상당량 이렇게 보유하고 이거 있는데 엄청난 건데요. 이게 두 자릿수 이상 만들 수 있는 거고 북한이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런 보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